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 수사팀의 일원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실수사의 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법정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속해 있던 검찰의 부실수사 실체가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역사에 치욕을 남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5곡지를 준비했습니다. 뉴스장에서는 간략하게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경남 도의원 막말 문자를 단독 보도한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지역 기자를 연결해 전후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연결해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종철의 비언프에서는 수백 명씩 사람을 자르고 수십억 보수를 챙긴 재벌 총수들의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7일 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장.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여론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선체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기술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인양 쪽으로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특히 적극 검토란 표현은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국내 기술로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우세한 만큼 인양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흘 뒤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위는 참사 1주기 이전에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족협의회는 어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만나 거듭 정부 시행령안 철회하고 특조위가 제안한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참사 1주기 이전에 2차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담 전 해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가족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무조건 나가겠다며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개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다. 감사원도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혈세 낭비에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면 국회가 아니다라며 청문회에 조건 없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주요 증인이 출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시한이 끝나는 국조특위가 이 전 대통령 등 MB정부의 5 핵심 인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청문회도 못 열고 끝날 상황에 이르자 무조건 출석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문 대표는 아이들 밥은 돈 없어 못 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가면 정상적 나라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건 특위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조특위 연장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수를 설문조사하는 곳에 351명 이상이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을 늘리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비례대표 30%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우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원수 100명 축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논란 일자 문 대표는 퍼포먼스에 참여해 가볍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성수 대변인도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특혜 지원토록 공사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성완종 전 경남지역 회장 간의 금품거래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김 전 사장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장의 주변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 171억 원을 대납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해당 광산 개발 명목에 130억 원 융자금도 지원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MB맨으로 분류되며 성전 회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모든 중학생은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현행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란 강경한 표현을 담은 교과서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비교적 진보적인 출판사가 내놓은 교과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 국민 전체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도뿐만이 아닙니다. 식민지 지배, 침략과 관련해서도 역사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는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경찰 군대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 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 후에는 수천 명이란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선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습니다. 또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는 당시의 일본 사법성 발표가 변기됐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1차관은 어제 배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배쇼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새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일본에 시정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의 뉴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 수사팀에 있었던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사청문 특위 야당 소속 위원들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이죠. 네, 그러면 그 수사를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느냐를 검증하려면 네. 그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6천 쪽에 이르는 거를 제출 요구를 했더니 제출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어저께 오후에서야 네, 서울중앙지검에 오면 보여주겠다, 열람해주겠다 이랬거든요. 아, 하루 전에요? 근데 예, 하루 전에 네. 6천 쪽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도저히.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준비를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증인들이 핵심적인 증인들이 네. 지금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고문 그래요? 경찰 네. 3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분들 네, 꼭 필요한 그렇기 분들이 때문에 텐데, 예, 꼭 필요한 증인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제 하루로는 모자라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도 네, 3일의 기간 내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문회를 하루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정말 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 건 뭐 사실상 기록을 보지 말라고 한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상 이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 수사 기록에 네. 뭔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뭐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늑장 게시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되묻고 싶다라는 서면 브리핑을 내면서 뭐 야당을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뭘 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뭘 안 한 것은 네. 후보자가 안 했고 법무부가 안 한 거죠. 법무부는 수사 기록을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했는데 제출 네. 안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는 진작에 사퇴를 하거나 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없습니다. 자꾸 말만 바꾸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도대체 뭘 했냐고 묻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야당 네. 참모위원들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기록을 공개를 안 하니까 네. 저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일부 기록을 극히 일부 기록을 네. 별도로 입수를 해가지고 어,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법무부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 않은 거네. 방해를 해온 셈이네요. 기록물을 안 보여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그런 주장에 반박을 하셨고요. 뭐 이렇게 기간 연장 합의가 안 되면 오늘로 청문회가 끝나는 건가요?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대하고 있나요? 오전에 네. 이제 그 청문특위위원장님께서 네. 양당 간사가 합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중간 중간에 네.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제 오늘 밤에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 네. 야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마지막에 최대한 따내는 걸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좀 오전에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박상호 후보자는 여전히 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네.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못 자면서까지 했다. 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경찰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변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3월 초에 알고 난 뒤에도 네. 마치 그 두 명 경찰, 그러니까 그 다백한 네. 조환경이 네. 자기는 한 일 없고 나머지 3명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네.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못했다. 지금 네. 안상수 검사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의혹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뭐 최근 박상욱 후보자가 참여한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검찰 수사팀이 네. 이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경찰에서 수사한 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기록을 보셨는데요. 네. 뭐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게 이제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은 그 네. 기록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것은 수사 기록과는 다른 거죠. 수사 기록은 아, 그렇군요. 검찰에 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무부가 한 건데. 어제 법무부가 보라고 한 그 기록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수사 기록이고요. 네. 제가 별도로 열람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보보고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정보보고처에는 뭐가 있냐면 네. 이 사건 수사를 네. 조용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이 네.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경찰의 발표 내용대로 맞춰서 구속영장도 뭐 청구하고 네, 네. 뭐 그렇게 수사를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박종철 군의 네.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향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네. 보고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린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는 것이 거기에 드러난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검찰은 경찰이 뭐 수사한 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조사를 하고 의혹을 밝혀야 될 텐데 이번 네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네요. 네. 보면은. 그 당시에는 경찰이 훨씬 더 힘이 셌던 상황이었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경찰에서 자기네가 고문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네. 자기네가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 네. 검찰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용인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경찰과 안기부의 권한이 훨씬 더 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네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박상욱 검사가 네. 외압이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게 그 당시 그런 상황이어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네. 그런 경찰이나 안기부 정권 핵심부로부터 네. 지시를 받아서 이 사건을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그런 네.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뭐 유족분들의 동향을 파악한 그런 내용까지 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요. 네네. 참 이렇게 검찰이 정보 보고했던 내용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런데도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가로막은 게 사건의 진상이다. 그런 사람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분이 네. 안상수 검사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막내 검사인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막내가 힘없는 막내가 아니라 얼마든지 형하고 대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막내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네. 부장검사 한 사람과 안상수 검사 그다음에 박상욱 검사 세 사람이 수사팀이었는데 네. 안상수 검사가 고문경찰 중에 한 명인 도환경을 수사를 맡고 네. 그다음에 박상욱 검사는 이 강진규라는 사람을 맡았습니다. 전담해 수사를 했습니다. 네. 한 명씩 나눠서 수사를 했네요. 그렇죠. 한 명씩 나눠 수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고문경찰 공범으로 밝혀진 3명, 네. 그 중에 2명 반근곤, 황종웅이라는 두 사람도 네. 참고인 수사를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종철 군과 같이 하숙방에 썼던 네. 그 학생, 하종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하종문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종철 고문수사 사건 수사에서 네. 박상욱 검사는 안상수 검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등한 지위에서 네. 그 동등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상수 검사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축소 그 어떤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좀 자괴감 느끼면서 네. 1차 수사를 끝난 다음에 네. 사표를 냈어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근데 반려가 됐죠. 네. 그런데 이 박상욱 검사는 아무런 그 뭐 사직서 쓴 적도 없고 네. 뭔가 이거 부당하다. 뭔가 보면 3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라는 네네. 의심을 가지면서 철저히 수사해볼 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보였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안상수 검사, 당시 검사와 비교해 볼 때 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런 양심에 대한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고 진실이 은폐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근데 박상욱 네네. 검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은.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었던 거죠.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네. 이건 안상수 검사의 예를 봐도 이게 뭐 박상욱 그 후보자가 주장하는 그 자기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네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막내 검사 프레임을 씌워서 보호를 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설령 사실은 막내들이 더 용감합니다. 용감하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네. 사직서 쓰면서 대들어야죠, 선배들에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네. 그만큼 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네. 그런 그것이 의지나 바로 이런 막내 게 검사들, 소위 그 초임 검사들의 폐기죠. 네네. 근데 그것조차 볼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박상욱 네.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윗사람 말에 순종하고 예스맨으로 네. 검사 동일치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 네네. 대법관이 되면 네. 어떻게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재판하겠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이 박 후보자의 문제점 이게 뭐 박종철 사건 말고는 없나요? 뭐 다른 문제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92년도에도 네. 그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일반 시민을 경찰이 물고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 경우에도 불구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는데요. 네네. 이제 경찰이 고문을 했는데 그 피해자인 그 개인이 네네.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합의를 안 해주겠습니다. 합의 안 해주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합의했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걸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은 이 박상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고문 근절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런 근데 고문이라는 것은 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네. 헌법에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인데다가 네.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은 것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형사사건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문에 대해서. 그러게요. 이게 박종철 열사 사건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아예 뭐 한 번은 뭐 이렇게 실수라고 뭐 봐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네네.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면서 청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참여 여부를 좀 고심했었나요? 어땠습니까? 네, 저희도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 팀이었다. 네. 라는 걸 밝혀내면서 이제 사퇴 주장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진실공방으로만 가버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완구 후보처럼 네네. 결국은 인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설령 그럼 청문회를 하더라도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받아내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무것도 따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청문회를 제가 위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네. 좋아할 사람은 이제 박상호 후보자이죠.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청문회 일단 기왕에 청문회가 하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따져보겠다.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참 인사청문회 이렇게 열리고 있지만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국민 판사, 국민 판사로 불리셨던 법관 출신인 의원님 입장에서 만약에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박상호 후보자가 사실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금 네. 제청이 됐는데요.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분은 2009년도에 촛불 집회 재판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신 장본인입니다. 네,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제가 서울중앙법원에 근무할 때 네, 네. 동료 소장 판사들과 함께 사실상 사퇴 촉구를 하는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네. 또 판사회의도 조직화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거의 그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판사회의를 열고 했는데 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사건에 묻혔었어요. 네. 근데 묘하게도 그런 분의 후임으로 지금 제청된 박상호 후보자도 똑같이 지금 재판의 독립을 그러니까 재판을 소신 있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사람이 또 이제 제청이 된 거죠.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외압이 네네. 있어도 그냥 외압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 이분이 대법관이 된다면 네네.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그 가치가 굉장히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네. 부실 수사 내지는 거의 뭐 은폐 축소에 가담했던 장본인이 대법관이 된다. 네.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네.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거죠.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문제가 행위. 생긴다. 아, 예.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박종철 열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박상욱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정말 역사 자체가 뒤틀리는 그런 거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형식적인 아마 그 민주주의를 지금 누리고 있고 네. 우리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까지 뽑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 박종철 군의 이제 희생이 있었던 거고 네. 이 검찰의 은폐 축소 가담이 있었던 건데 네. 네. 그 역사적 사실이 그럼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대법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 그 독립된 재판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늘 인사청문회인데요. 네. 남은 청문회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따져보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오전에 청문회 하는 걸 지켜보니까 네. 이제 1차 수사 때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네.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줄은 네.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오후로 제가 넘겼는데요. 네. 오후에 또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상수 검사가 출석을 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상수 검사와 네. 그다음에 박종철 고문 추모사업회 네, 사무국장님도 오시는데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중요한 분이 뭐냐면 최환이라는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네, 최환. 네. 예,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최초의 경찰이 탁친을 억하고 죽었다라고 네.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을 때 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정확하게 하게 이제 좀 만드는 장본인이고 네. 그래서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밝혀낸 장본인인데 네. 그렇게 했더니 검찰 상부에서 수사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안 2부가 해서 형사 2부로 네. 바뀌면서 네. 이제 안상수, 신창원, 이 박상욱 세 사람이 수사팀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들도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이고, 네. 그분이 이제 또 어떻게 두 명이서 네. 사실상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그 무릎을 꿇린 상태로 그 강진규가 뒤에서 반항을 제압했다는 건데, 네. 그 실제로 한 명이 박종철 군을 네.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한 사람이 예. 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최한 부장검사도 문제제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증인들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전 청문회 상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야당 청문위원들끼리 말씀도 나누실 의견 교환도 하실 텐데 이걸 꼭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희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오후까지 저녁까지 최대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전에 이미 경고한 상태고요. 네.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최선을 저희가 다해서 네. 이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고요. 마무리로 우리 팟짱 애청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운성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네. 제가 작년에인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어리버리 판사 출신 의원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고요. 네. 이제는 이제 아주 예리한 국민 판사, 예리한 국민 의원으로 그렇게 이제 역할을 이 팟짱에서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